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인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18일부터 인하됩니다. 편도 5,500원이었던 요금이 반값으로 내려가는데요. 영종 관광과 공항 경제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와 인천 내륙을 연결하는 다리인 인천대교. 총 길이가 21.38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입니다. 문제는 비싸도 너무 비싼 통행료입니다. 승용차 기준 편도 요금이 5,500원, 왕복 요금은 11,000원이나 됩니다. 10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왕복 요금이 25,000원에 달하다 보니 이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오는 18일부터 인하됩니다. 승용차 기준 편도 요금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2,000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중형차도 3,400원, 대형차는 4,400원으로 낮아집니다. 60% 이상 통행료가 인하된다는 소식에 영종 지역의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류 비용이 대폭 절감되면서 공항 경제권 성장에 크게 기여할 거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저는 수도권 관광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물류비 인하는 저는 직접적인 물류 산업의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영종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16년 만에 인하된 인천대교 통행료. 내년 1월 제3 연륙교까지 개통하면 영종의 교통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대교까지 통행료가 반값으로 내리게 됐는데요. 인천시는 두 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들을 위해 통행료를 전액 지원해왔습니다. 그 기간이 원래 올해 말까지였는데요. 지원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종 주민들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한 건 지난 2023년 10월부터입니다. 정부가 두 대교의 통행료를 내리기로 결정하자 인천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해서 인천은 영종, 용류, 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영종대교뿐만이 아니라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전액 무료로 시행하겠습니다. 당초 조례에 명시된 지원 기간은 올해 말까지.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영종 주민들은 계속 두 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지원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당초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만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대 차량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 차량까지 포함하면 해마다 152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조례를 3년 연장을 하면서 그동안 사실은 요즘에는 이 차량의 소유가 다변화되면서 개인 렌탈하고 리스 형식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거가 주요 법안의 조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와 차량 대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행료 지원은 현재처럼 하루에 왕복 1회로 제한되고 차량도 한 가구당 승용차 한 대와 경차 한 대까지 가능합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서구 청라 광역생활 폐기물 소각장을 대신할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이 또 하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12곳의 입지를 공개하고 지난달 현장 답사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검단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곧 분구를 앞둔 시점에서 검단에 소각장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고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단 신도시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불공정, 불투명한 소각장 입지 선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단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입지 선정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발표한 12곳의 입지 후보지 가운데 대부분이 검단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상에서 12곳의 후보지를 보면 오류동, 금곡동을 비롯해 8곳의 후보지가 아라뱃길 북쪽, 즉 검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검단 주민들은 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검단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를 제외한 지역주민위원 가운데 검단 주민은 2명, 나머지는 청라, 성남, 가좌 등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도 검단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은 단 1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떤 서구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로 불투명하게 졸속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단 주민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서구청 앞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입지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검단구에 소각장을 떠넘기려 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단 지역으로 소각장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철저한 주민 수용성과 주민들의 설득 과정을 포함한 공정한 절차가 담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진행된 졸속 절차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로 하고. 서구는 12곳의 입지 후보지 가운데 3곳으로 압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각장 입지 선정을 놓고 검단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중 열릴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3곳의 후보지를 압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서구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서구의 유일한 서민 세어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엔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서구의 새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모두 12곳. 이 가운데 8곳이 아라뱃길 북쪽에 위치하는데 그중 2곳이 세어도에 있습니다. 원창동 산 146번지 일대와 345-54번지 주변으로 그 크기만 72,800여 제곱미터, 축구장 10개 규모에 달합니다. 이는 세어도 전체 면적의 17%가 넘습니다. 현재 세어도에 등록된 가구 수는 모두 23가구, 실제 거주민은 14명 정도 됩니다.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세어도가 입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은 맞다며 적은 인구 탓에 주민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어도는 두루미와 저어새 등의 서식지인데다 소나무와 야생화 군락지가 형성돼 있어 섬 전체가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빛 공해로 인해서 새들이 더 이상 세어도라는 공간을 이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한 도시 문제를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환경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어도 주민들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행정에서 공식적인 발표나 주민 설명회 같은 제안을 듣지 못했다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내년에는 인천에서 달라지는 교통정책들이 많은데요. 인천발 KTX가 내년 말 개통하면 이제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KTX를 타려면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가야 하는 인천 시민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송도역을 출발해 초지역과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선과 직결하는 인천발 KTX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져 내년 말 개통이 목표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백길, 하늘길이 다 있는데 육지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마치 서울을 거쳐서 가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인천이 중심이다. 그래서 인천에서 전국의 주요 도시를 가는 인천발 KTX를 제가 1호 공약으로 한 겁니다. 내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새로 선보이는 일명 아이 실버 패스.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를 제작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시행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예산은 지금 75세 이상이 월 우리가 하루에 9회 이렇게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90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 연륙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통 예정인 1월부터 영종과 청라, 북도면 주민들이 4월부터는 인천 시민 모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아이바다 패스도 계속 시행됩니다. 내년에도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편도 1,500원만 내고 섬을 오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요즘 차에 기름 넣기가 망설여지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에 여파로 기름값이 끈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섬이라는 이유로 더 비싼 기름값을 내고 있는 영종 주민들은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44원. 중구의 경우 인천시 평균보다 13원 정도 비쌉니다. 중구의 기름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건 영종 국제도시의 유가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의 주유소들은 섬에 있다는 이유로 육지보다 높은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뒤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배우 수요도 없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넘어올 때도 이제 화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영종 지역 보통 휘발유 가격은 중구 내륙보다 100원 가까이 비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와 가장 가격이 비싼 주유소는 리터당 200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종 지역에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륙교가 놓인 섬인데도 육지보다 더 높은 값을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알뜰 주유소 등을 유치해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유소의 진입을 통한 경쟁 유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제3 연륙교가 이제 생김으로 해서 이제 1월 4일 날 이제 완공됨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여기 영종 지역에서도 많이 경쟁을 좀 뭔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전국의 기름값은 환율 상승의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5주 연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내년 7월 인천은 대대적인 행정체제 개편으로 2개의 군과 9개의 구로 개편됩니다. 개편을 위한 많은 행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당장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할 공무원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 새로 정해진 명칭 서해구와 검단구로 쪼개지게 됩니다. 특히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검단구의 경우 분구가 될 시점에는 주민들의 행정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구의 예상 주민 수는 모두 35에서 40만 명 수준. 하지만 현실은 이런 수요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서구 공무원 1,500명가량이 검단구에 나눠 배치돼야 하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분구가 되면 서해구에는 1,200명, 검단구에는 800명가량의 공무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구 시점에 다가가서는 검단구엔 600명, 서해구에는 900명 수준의 공무원들이 배치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구청 공무원의 업무량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구의 인구수는 65만 명, 공무원 1인당 449명을 담당하는 건데 인천시 자치구에서도 가장 많고 옹진군에 비해서는 15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내년 4월부터 분구 체제로 운영되는 서해구와 검단구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사실 행정에 대한 좀 누수나 공백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 수의 800명, 서구에 1,200명의 공무원 수도 한참 못 미치는 숫자가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업무를 보다도 오히려 더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대한 우려는 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구는 이달 말 서해구와 검단구의 조직 개편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새로운 자치구의 자리를 메꿀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강화군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 달 임대료가 3만 원인 신혼집을 공급합니다. 최대 7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읍 신문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말 입주를 시작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130가구 규모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탁 트인 창과 깔끔한 실내 구조가 눈에 띕니다. 이 집의 한 달 임대료는 21만 원 수준. 하지만 내년부터 이곳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3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강화군이 LH 인천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매달 최대 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 내부는 방 2개와 거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혼부부가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원하면 7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혼 초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낮춰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이른바 1,000원 주택을 공급했지만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강화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신혼집 54호를 지원하는데 강화읍 신문 1, 2단지에 30호, 송악 하얀집에 24호가 배정됐습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또 출산을 망설이는 우리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LH와 또 손을 잡고 최소한 결혼 초기만큼은 집 걱정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월 3만 원 주거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못한 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원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연간 지원 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에서도 기부한 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불을 밝혔는데요. 경기는 어렵지만 시민들의 온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길 기대해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앳될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 올해도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108억 8천만 원, 1억 880만 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나눔 캠페인 첫날부터 기업들과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억 원을, 패션그룹 형진은 10억 원 상당의 옷을 기부했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고 인천공항의 결국 수익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이 내는 거고 인천공항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모으신 거고요. 인천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121도, 2023년에는 101.5도, 지난해에는 108도를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춥고 길게 느껴지는 겨울.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지만은 아직도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108억이 수혜자 입장에서 수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은혜로움이 되는 겁니다. 인천 시민이 사랑이 모이는 나눔 축제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1월 30일 되면은 이 108도가 넘쳐나는 그런 결과물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ARS 전화와 키오스크, 은행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온정의 손길이 모여 이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씨를 훌쩍 넘기를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